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기술전쟁 골든타임 R&D 예타 폐지 추진이란 기사입니다. R&D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검사를 폐지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다. 언제?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 이 사안을 좀 논의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이게 선점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예타 폐지하는 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이 R&D 사업에 대한 겁니다. 500억 원 이상 되는 큰 사업일 때는 더더욱 예타 검사 이 시간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지금 골든 타임을 지키려면 요걸 좀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검증 프로세스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 이, 오늘 3년 협치건 첫 만남.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납니다. 제목은 짧지만 묵직하죠. 3년 협치를 건 첫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네. 3년 협치를 건 첫 만남이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제목인데 이걸 또 이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전공의 이탈 70일 만에 윤, 이 해법 처음 논의. 네. 지금 두 사람의 만남. 동아일보는 결국 전공의 이탈 관련한 이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이탈 70일 만에 이 관련한 윤, 이 두 사람 만나서 해법을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다. 의료 공백 오늘 분수령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물론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상호 간에 뭔가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의료계가 이걸 또 받아야 일이 최종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뭔가 머리를 맞대면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동아일보의 지금 시각인 거죠. 동아일보가 이렇게 집중해서 또 이 부분을 의료 공백 사태를 보는 이유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주중 의대 증원 확정, 최악 의료 파고고나. 네.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문제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대략 1,600명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2,000명을 얘기를 했지만 각 대학별로 자체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1,6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번 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백지화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당장 내일부터 주 1회 셧다운 추진합니다. 관련해서 전의교협 확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린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주일 통째 셧다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이 만남, 의료 파국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 타개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빚 갚을 여력이 없다. 가계, 기업, 삼고 수렁입니다. 삼고 뭐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죽하면 빚 갚을 여력도 없겠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대출 자산 건전성 빨간불이다. 5대 은행 연체율이 1년 새에 0.27에서 0.32%로 올라갔고요. 특히 건설업은 일부 은행에서 1%까지 연체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신한카드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누가 봐도 빨간불이구나라는 어떤 징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미국발 S공포, 한국 경제 찬물 끼었나. 여기서 말하는 S는 무엇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경기는 침체가 됐는데 그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미국발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정부 성장률 2.6%까지 상향 검토.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생각했었던 전망치보다 2배가 넘게 이 성장률이 올랐다. 그래서 2.6까지 상향을 검토했습니다만 미국은 고물가 속 1.6%로 성장률 쇼크다. 뚝 떨어졌죠. 3.4%였습니다. 직전 분기가. 근데 1.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성장률 뚝 떨어졌다. 쇼크였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금리 인하 늦출 가능성이 커지고 하반기 내수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 경기랑 좀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미국 경기가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파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해 깨우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어디 분수대 같죠? 맞습니다. 여기가 광화문 분수대입니다. 어제 여름이 왔나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에어컨을 켰다라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어제 참 더웠습니다. 네. 이 정말 4월부터 여름인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제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보다 살짝 좀 높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 요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네. 4월 31도 철 모르는 더위. 어제 강원도 정선은 3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4월에 온 여름, 철 모르는 더위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열기가 식는다. 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가 오면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29일 오늘 25도까지, 30일 내일은 22도까지 내려가고 나머지 지역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한 차례 좀 비가 오고 이 더위가 살짝 또 꺾일 거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오늘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좀 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교대 기피해 합격선 하락. 작년 수능 6등급도 입학. 네, 합격선이 하락할 순 있죠. 그런데 교대인데 6등급도 입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교대 가려면 1등급 아니면 못해도 2등급은 돼야 들어갔었습니다. 정말 마지노선으로 어떻게 들어가도 3등급은 됐어야 들어가는데 6등급도 입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점수 공개한 9개 교대 모두 합격선이 내려갔다. 국어, 수학, 탐구 6등급도 합격을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냐. 교권 침해, 학령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죠. 학생이 줄면서 임용이 축소된 영향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학생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교권 침해라면 요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눈길 가는 기사 하나 더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서점은 사진 찍으러 가고 집에는 모형책을 둔다. 읽지 않고 장식한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종합 독서율 추이. 2013년부터 23년까지 쭉 나왔어요. 근데 쭉쭉쭉쭉 떨어지죠. 네. 72.2에서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43%나 있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독서율이 지금 쭉쭉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전국 독립 서점 수는 좀 늘었다. 다만 대형 체인 서점이 아니라 독립 이 서점 수는 좀 늘었다라는 거예요. 2016년부터 23년까지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죠. 서점이 늘었다는 건 책 많이 읽는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전통 서점이 줄고 독립 서점이 늘지만 SNS 사진용 손님이 많아서 주객이 전도됐다. 독립 서점들 요즘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서점인데 커피도 같이 팔죠. 그러다 보니까 SNS 사진 찍으러 예쁜 독립 서점을 가는 경우가 많다. 책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책 사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인 가구 신혼집 모형책을 선호한다. 왜? 지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소품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1020 세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튜브 보는 것도 독서 아닙니까? 동영상으로 인문학 서적 공부를 한다. 그게 요즘이다라고 하네요. 네. 책이 사라지는 세상, 책이 없어도 괜찮은 세상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 코너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협치냐 대치냐 그것이 문제로다. 보겠습니다. 협치냐 대치냐 전국 최대 분수령. 네. 합의문 발표는 어려울 듯이라고 전망치도 같이 실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네, 두 사람이 테이블에 같이 정식으로 앉아서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앉은 게 얼마 만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났던 그 순간순간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마스크를 잠시 주머니 안에 넣고 사진 찍으시면 사진 더 예쁘게 잘 찍힐 것 같습니다. 자, 네. 만큼 서 계신 분들은 인사료가 쌍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어제 접촉 금지라서. 오늘 손은 왜 그러세요? 한국지방시민들 회장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 제가 쭉 좀 영상을 봤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요. 뭐 손등에 상처가 있니 없니 얘기를 주고받던 그때는 대선 전이었죠. 대선 후보 때였습니다. 그런 대선이 끝난 이 대선을 치른 뒤에 그 뒤로는 사실 국회에서 살짝 다른 이 당대표들과 이 주요 요인들과 같이 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사람 만나죠. 이제 대통령, 제1야당 대표로 오늘 좀 정식으로 만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대면이에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뭐 여야 서로 또 그다음에 뭐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기로 의제에 상관없이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제 조율을 하는데 일주일간 했어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상당히 많은 부분 틀리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생 경제 하나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민생에 관한 것을 얘기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뭐 25만 원씩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생은 지금 문제되는 뭐 삶과 관련된 경제 정책이랄지 그다음에 의대 증원 이런 것이 민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오늘 시간을 어느 정도 서로 할애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공동 합의문이랄지 의제가 이미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의견 정도 주고 받을 정도의 그런 뭐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영수회담 자체에서 뭐 아주 뚜렷한 결과가 나온다랄지 뭐 정말로 영수회담에 어떤 효과가 있구나 그런 적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번도 뭐 사실은 큰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뭐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의제 선정하는 데까지도 뭔가 이렇게 신경전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만난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뭐가 도출되기까지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이 있죠.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첫 회담입니다. 일단 장소 용산 대통령실이죠. 네. 그리고 몇 시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다라는 거에서 이미 느끼셨겠습니다만 식사는 하지 않는다. 자유회담이고 의제 제한이 없는 차담이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석자가 3명씩이다. 지금 보면 이 윤 대통령과 함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같이 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는 같이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소속대변인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4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 날짜 29일 오후 2시에 만나자 요거를 잡는 데까지도 일주일이 걸렸죠. 관련해서 시간 어떻게 정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욱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뭐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쪽 얘기를 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천준호 비서실장 얘기하길 자유롭게 얘기하기에는 차담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차담으로 선택을 했다.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차담을 얘기하길래 우리도 차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선용 의원님, 지금 차담이 자유롭게 얘기하기에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차담이 왜 더 유리한 겁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영수회담에 의제 가지고 양측이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에 이제 성과를 내긴 내야 되는데 박성준 대변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사진만 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다 없애면서 네. 모든 의제를 다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내 일각에서 또 야권 일각에서 뭐 특검법 같은 약간은 여건이 받기 어려운 대통령실이 받기 어려운 의제 그 이슈들을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네. 협상이 잘 안 뭐 진전이 잘 안 된 그런 또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의제로 삼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이제 의제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특검법도 자연스럽게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에 대한 뭔가 이런 목소리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굳이 밥을 먹지 않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라는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너무 가까이 가진 않을 거야. 살짝 좀 거리를 두고 만나 우리 약간 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요게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식사라는 거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만약에 의제가 잘 조율이 됐고 어느 정도 80% 정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식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피자 밥을 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회담의 길이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정상이 두 분이 여기 모여서 뭔가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든지 여기서 설전을 벌인다는 건 사실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정도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먼저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양측이 아마도 유리한 해석을 좀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 다음에 어떤 스케줄을 갖고 일정을 가져갈 것이냐인데 아무래도 제가 예상컨대는 네. 한 번쯤은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서 식사도 하고 회담도 하는 그러한 일정을 잡자. 네. 아마 그 정도까지 진도 나가고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실상 그냥 양쪽에 다 아는 얘기들 그냥 주거니 받거니 약간 상견례 비슷한 그런 자리가 될 거고 이후에 다시 날을 잡아서 여야 지도부가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되려면 오늘 얘기가 순탄하게 잘 풀려야 그런 자리까지 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보면 일단 배석자들을 보면 대충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비서실장 참석해야죠. 지금 이 제1야당 대표 같이 만나는 건 정무수석도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있어야 됩니다. 홍보수석도 나중에 또 이 관련한 내용을 공개를 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측 수석 대변인 있어야 되죠.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서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있어야 돼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이 들어갔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정책위 의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론 뭐 명수를 맞추는 것도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좀 더 민주당이 힘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유로운 대화라는 것 안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얘기, 곧 총선 민의에 대한 전달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읽혀요. 그래서 온도차가 느껴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대화라는 거는 뭔가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물꼬를 텄으니까 그 다음 포석에 대해서 염두에 두자라는 입장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단 특검법을 위시로 해서 총선의 민의가 이제 국정 기조 전환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 발표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함께 이렇게 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걸 직접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석자들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프레임을 이렇게 띄우면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뭔가 전향적인 태도라든지 변화된 입장을 보이면 이제 저희가 여기 기사 중에 혹시 일대의 대담도 있을까라는 예측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부정적 기류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듣겠다라는 전향적 의사를 보이면 그렇게 단독 회담 그리고 시간의 연장 이런 부분도 가능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뭔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하기보다는 주변에 다른 참석한 배석자들을 통해서 좀 더 센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얘기가 좀 흘러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인지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펄그레이님. 밥이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 차담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에 있었어요. 밥을 먹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만날 때 밥 한 번 먹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 밥 한 번 먹자 할 사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무관심한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같이 밥 먹을 정도의 어떤 의제랄지 아니면 서로 원하는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제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네. 어느 선에서 여야가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됐다고 한다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데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또 차를 마셔야 하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쵸. 최하 2시간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의제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사실은 할 얘기도 없고요. 뭐 서로 굉장히 서먹서먹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바라는 거예요. 차담만 하자. 뭐 밥 먹는 게 중요하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차담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 원하는 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도 짧게 간단하게 끝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소통, 네. 협치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엄청나게 총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랄지 뭐 특검이랄지 그런 것들을 던져서 저쪽에서 안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손해 볼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뭐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일치가 된 거기 때문에 짧든 길든 뭐 차담 정도면 족하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은 오찬이 아니라 차담이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회담 뭐 약간 볼 것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뭐 양쪽 다 이런 취지고 그냥 만나고 오늘 헤어질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봐야 됩니다. 아직 몰라요. 두 사람 만나서 얘기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잘 풀리려면 오늘 관건이 의제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는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김건희 특검 말할까? 윤 대통령, 전 국민 25만 원 답할까라는 겁니다. 먼저 여선웅 의원님,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 말할 예정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번에 굳이 이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무슨 답을 얻어내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센 주장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영수회담 그 대통령께서 전화 왔다 이렇게 밝혔을 때 네. 그때 이야기가 이제 민생지원금 관련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앞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고 본인이 이 이슈를 끌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 회담에 배석하는 것 자체가 약간 민생 현안 쪽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 약간 이런 의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관련해서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걸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이제 뭐 이번에 영수회담 들어가기 전에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은 네. 이게 그 이제 1인당 25만 원인데 굉장히 이걸 여유롭게 많이 열어놔셨더라고요. 뭐 금액도 그리고 꼭 이름이 민생지원금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지원금 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닐 거다라는
라는 말씀의 핵심은 25만 원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윤 대통령이 과연 이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윤 대통령 사실 현금 지원은 마약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윤 대통령이 오늘 이 회담을 좀 뭐랄까요, 승기를 잡으려면 저는 전향적으로 네. 이 바로 이 25만 원 부분에서 역제안을 해야 됩니다. 역제안, 뭐 금액을 어떤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재정 지출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 꼭 25만 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도를 할 수 있다면 오늘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으로 네. 이렇게 뭐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의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앞으로 전향적인 태도, 또 야당을 국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약속해달라라고 하고 대통령이 알았다. 앞으로 야당과 자주 대화하고 함께 결정하겠다. 네. 이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25만 원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 의제에 대해서 조금의 마음을 문을 열까? 네. 저는 여기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관건을 여쭤본 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50대 50 정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관전 포인트 경향신문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냐, 전 국민 25만 원이냐, 지금 요 얘기를 지금 요게 오늘 관전 포인트다라고 찝었어요. 그럼 매일경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의제 안 정했다지만 의제는 없다. 그런데 이재명 3대 요구안 밀어붙일 듯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세 가지를 들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나왔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안. 그리고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 처리 수용.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제. 요 세 가지를 좀 들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요 부분, 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최상병 특검도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근데 주원규 의원님.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제 요 부분 얘기가 사실 앞서서 아까 저희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거 사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앞서 해서 이게 좀 의제가 좀 난항을 겪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시 나오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측에서는 저는 내용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발언을 내는 그 내용이나 수위나 화법이 어떨지 그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대 요구안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냥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심지어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뭐 가족 관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물꼬를 아마 이재명 대표가 또 열어주고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끌고 갈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25만 원 지원금 여부에 따라서 이 대화의 성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25만 원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네.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후에 최상범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제 같은 화법들이 얘기가 나오더라도 부드러운 분위기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25만 원 지원금은 추경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난항이다. 난색을 표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세 가지 요구안이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딱딱하고 까칠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와 대치의 물꼬가 저는 25만 원 지원금의 아젠다,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5만 원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이 전반까지 쭉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단 요번 이 회담 자체가 의제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가장 메인으로 밥상에 오를 것이냐, 뭐가 차담의 어떤 이 간식, 스낵이 될 것이냐, 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에서 지금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은 그렇게 만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만나서 뭐 종이 쪼가리가 무엇은 중요하냐, 날 믿고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났다가 고생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를 할 때는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범야권에 던지고 싶습니다.
그냥 첫 만남이 양쪽 다 설레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 번에 여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로 민생을 위한한 안건들이 테이블 위에 논제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번 못 만날 일도 3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네. 김민수 대변인 첫 술에 배가 부르겠느냐. 오늘은 좀 설레는 마음을 갖고 만나자. 거기에 좀 의의를 두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얘기가 의제 안정하고 만나면 결국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고 뭐 안철수 의원이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여선웅 위원님 의제 안정하고 만나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물리는 회담이다. 뭐 지금 그런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기 대통령 이제 회담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나 그냥 야인 뭐 정치인 시절에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거나 뭐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 회담은 철저히 다 기록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했는데 그 오찬도 이 그 녹음기를 놓고 켜놓더라고요. 다 기록이 됩니다. 내부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먹는 건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수회담에 이제 대통령이 한 이야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뭐 다 이제 뭐 민주당도 알고 있고 이게 다 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대선 후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야인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있을 때와는 좀 다른 정도의 의미와 무게를 가진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준석 대표는 이건 좀 이재명 대표가 좀 물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향신문 좀 같이 볼까요? 의제 없는 영수회담 주도권 뺏긴 대통령. 의제 없이 영수회담을 한다는 거 이거는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뺏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볼 때 이제 경향신문 저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의제 자체를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제시한 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민생이랄지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가 되기 때문에 의제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실은 워낙 이번 총선의 민의가 불통, 소통 부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국민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은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 어떤 영수회담은요, 여당이랄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네. 야당이 반대하면 영수회담에서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영수회담을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 만나면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은 이제 서로 만나는 것 자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의제가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한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부정적 의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스타일도 그렇고 그냥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네. 민생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까지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25만 원 지원금도 네. 대통령실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표 풀리진 마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아니 25만 원 지원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이제 설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차담 1시간 하지만 뭐 전혀 나올 게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네. 뭐 어느 선에서는 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는 둘이 만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거의 회담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성과가 없진 않을 거다라고 살짝 또 여지를 두셨어요. 주원규 의원님. 네, 저는 변호사님과 의견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주도권을 좀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향의 예. 의견대로. 왜냐하면은 이 영수회담, 양자회담을 펼치는 자체가 총선 이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의 어떤 민의가 돌아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모시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 자체가 지금 주도권을 뺏긴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할 때 원포인트 의제가
같은 걸로 모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사실은 총선 패배 이후 모시게 되는 그런 회담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모양새가 형성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윤 대통령의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식사와 맥주와 같은 어떤 그런 캐주얼한 분위기를 좀 선호하시는데 네. 이 대통령은 좀 이재명 대표는 또 그거와 다르게 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윤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의 화법에 말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도권을 뺏긴 그런 평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직 회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양쪽 다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무슨 질문이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라고 지금 열심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른다. 2시부터 얘기가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얘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긴 한데 얘기까지 되냐 아니냐는 사실 독대를 하냐 안 하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독대를 하는 건지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계속 3일씩 한다 하셨는데 독대하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현재는 그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분 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하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아마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독대가 예정된 건 아닌데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독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윤주진 위원님, 독대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는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공간 지금 이 배석을 하는 이 회담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에 대한 주도권이 바로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랑 회동을 했을 때 창가 독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황교안 대표를 끌고 갔어요. 창가에 데려가가지고 뭔가 설명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독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뭐 도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림이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용산 어린이공원도 좀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죠. 하면 창가에 가서 정말 뭐 경치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잠깐 내가 요거 좀 소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속삭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정말 드라이하게 회담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배석자들 다 나가세요. 우리 둘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캐주얼하게 잠깐 소개하는 것처럼 저 용산 어린이공원 보세요. 근데 이러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런 식의 두 사람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분명히 나은 상황일 거다. 얘기가 좀 잘 풀린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우려도 있어요. 다음 기사 좀 볼까요? 한국일보. 네. 입장차 평행선 달리다 일회성에 그치면 최악이다. 독대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거나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만납시다. 라는 얘기가 오늘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만나고 평행선만 달리다 그치면 최악 아니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평행선을 달리면 이게 가장 최악인 상황은 국민들이겠죠. 가장 이 두 사람 만나서 뭔가 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심각하게 좀 최악이다라고 생각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제외하고 여선웅 의원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평행선 달리다 일회성 그치면 누가 더 타격이 큰 겁니까? 저는 이제 이 만남 자체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의 이렇게 한 그림에 잡히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총선 끝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쨌든 야당 대표한테 뭔가 조언을 구하고 만나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의제가 이렇게 이제 실갱이가 있을 때도 그래서 그냥 만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사회담을 의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영사회담 7번이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정치 현실상 네. 계속해서 자주 이렇게 여러 번 오늘 만남에서 정례화하는 그런 약속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성과라고 한다면은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여야정 협의체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이 정도까지는 그림을 조금 충분히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영수회담 정례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돌려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득을 얻었다 때문에 일회성의 평행성 달리다 일회성 그치면 결국 타격은 윤 대통령이 더 클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또 관련해서 오늘의 이 만남을 두고 만평이 오늘 있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민생이라고 크게 써있죠. 근데 뭐 시커매요. 동굴인가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이렇게 돌덩이 위에서 지금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따리를 놓고 자, 보따리 풀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다 옆에 돌산이에요. 왜 이렇게 돌 한가운데 있느냐 봤더니 제목이 바닥에서의 첫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민생을 앞에 놓고 바닥을 사실상 파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여기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보따리 잘 풀어야 된다라는 것일 텐데 여기서도 못 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원기 위원님. 네. 저 만평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늦은 거예요. 이 회담이라든지 정치권 조율 자체가. 이게 바닥 밑에 지하에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하로 내려온 거예요. 네. 바닥에서 첫 만남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이 두 분도 대통령실도 대표도 의제도 지금 조율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실 의제도 조율 못하고 어떤 거 띄우고 그러면 그 시간도 걸릴 텐데 민생이라는 거는 정말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두 분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네. 두 분이 신경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민생에 대해서 지금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합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민생은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지금 R&D 예타만 뭐 폐지할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만나서 시간 지나기 전에 뭔가 이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2만 평 말고 오늘 다른 만평도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시커먼데 지금 6년 만에 영수회담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대체 뭐냐?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보이십니까? 담은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담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민생을 살리는 이게 결실을 맺어야하는데 이제 쉽지 않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아주 깜깜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건 뭐 당연히 뭐 현재의 상황을 뭐 비유하는 것이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까지 아예 안 만나줬잖아요. 8번 만나자고 했는데 안 네. 만나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난다는 것은 앞으로 만날 용의가 있다는 거고 뭐 이걸 정례화한다 영수회담을 이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지만 저희도 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것은 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에도 여야정 협의체 만들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예컨대 아마 오늘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면 네. 아마 이제는 제1야당 대표 대통령만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야 대표들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이 한번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의제와 상관없이 네.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협치의 시작이고 이제 물꼬를 이제 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데 오늘 뭐 차담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아 대통령실이 정말 많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생각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오늘 드러날 거라서 뭐 지금 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측하는 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요 밑에 글씨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꼭 민생 살리는 열쇠 되길. 네. 처음에 저도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상호간에 담이 있다는 거야 라고 봤는데 보니까 열쇠예요. 네, 열쇠입니다. 오늘 6년 만에 영수회담이 민생을 살리는 열쇠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